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었지만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며 사는 건강 수명은 평균 70세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 10년은 병원이나 돌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없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입속 건강, 즉 구강 건강입니다. 입이 건강해야 잘 먹을 수 있고 잘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구강 건강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필수로 챙겨야 할 구강 건강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지금부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치과병원 원장 치과의사 서혜원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수원과학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치과위생사 한지영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두 분 모셨는데 모두 치아 관련 전문가분들이셔요. 사실 치과라고 하면은 우리가 괜히 무섭고 가기 겁나는 곳일 수 있는데 이렇게 두 분 전문가가 직접 나와주셔서 뭔가 더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치매도 예방하고 건강 수명까지 늘리는 구강 건강 지키는 법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강 건강을 지키는 꿀팁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됐고요. 2030년에는 4명 중에 1명, 2050년에는 10명 중에 약 4명이 노인일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치매 환자 수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겠고요. 2026년에는 치매 환자가 무려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10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일이 참 중요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최근 들어 구강 건강이 치매 예방의 큰 축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네. 구강 건강과 치매가 연관이 돼 있다고 하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제 구강 건강이 치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구강 건강 상태가 치매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 기간에 걸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강 건강과 치매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NYU 간호대학 연구팀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 14개 장기 코호트 연구 데이터를 모아서 총 34,074명을 분석하였는데요. 치아를 많이 잃은 노인일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성이 48%나 높았고요. 치매 발생 위험도 28% 정도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치아의 상실률이 높을수록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온 셈이죠. 그러니까 치아가 없으면은 건강한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니까 자연히 영양 상태가 이제 나빠지기 때문일 거고요. 네.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텐데요. 네네. 영양 문제도 크고요. 구강 세균과 염증 문제도 있습니다. 아, 네, 치술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잇몸병이 생기고요. 염증을 유발시키는 세균이나 독소가 몸속의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 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일부 연구에서는 이때 생성된 염증성 물질이 뇌로 도달해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이것이 치매와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입안의 세균과 염증이 뇌로 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 네네.
이런 보고를 통해서 입속을 깨끗하게 하면 뇌도 건강해진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요. 네네. 구강의 위생이 뇌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신기하네요. 건강한 치아, 건강한 뇌란 뜻인데 그렇다면 신체적인 노화나 허약함이 구강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요즘에 구강 노쇠라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강 노쇠 좀 생소한데요? 네, 구강 노쇠란 쉽게 말해서 구강의 기능이 쇠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치아의 개수가 감소하고 씹기가 어렵고 삼키기가 어렵고 구강이 건조해지는 것과 같은 여러 문제가 같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네네. 이러한 구강 기능의 저하가 결국에는 전신의 노쇠로 이어지는 경고등이 된다는 거죠. 네. 실제 일본 도쿄대 이이지마 교수님 연구에서는 구강 노쇠가 있는 노인의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잘 씹지 못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가 튼튼해야 잘 먹고 또 잘 먹어야 몸이 튼튼해지고 두뇌가 잘 돌아간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네. 그렇죠. 음식물을 충분히 씹어서 영양소를 섭취하고 또 이렇게 섭취한 영양소가 체력을 유지시키고 뇌의 기능도 활발하게 유지하도록 돕기 때문이죠. 네, 치아 관리를 못해서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상대적으로 노화는 빨라질 수밖에 없고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80세에 자연치아 20개 갖기라는 8020 운동이 유명합니다. 이 캠페인을 30년 넘게 한 결과 80대에 20개 치아를 가진 비율이 노인의 10%에서 50%로 늘어났고요. 네. 더불어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인지 건강에 좋다는 사실까지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네. 네, 우리나라 역시 노년기에 최소 20개의 치아는 있어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얼른 좀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구강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과 노쇠 예방에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어서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강 건강이 치아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영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네. 우리의 입은 음식물의 통로이자 영양 섭취의 관문입니다. 치아나 잇몸 상태가 안 좋으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고요. 제대로 씹지 않은 음식물의 영양소 섭취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단백질이나 신선한 채소 같은 음식의 경우에는 치아가 튼튼하지 않으면 섭취가 꺼려지게 되면서 많이 씹지 않아도 되는 부드러운 정제 곡물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 위주로 식사가 치우쳐지게 됩니다. 네. 결국 탄수화물 위주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요. 네.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전신적인 노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네. 제가 걱정하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치아가 불편하면 아무래도 먹기에 쉬운 음식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실제로 우리나라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치아나 틀니 문제로 음식을 씹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구강 문제로 인해서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거죠. 네네.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이 보게 되시죠? 예,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현장에서 뵙는 어르신들을 봐도 치아가 없거나 틀니가 잘 안 맞거나 하는 여러 이유들로 고기나 생채소 또는 통곡물 같은 영양식을 못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음식을 골고루 못 드시니 입맛도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또 근육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노쇠가 가속화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구강 관리가 곧 영양 관리라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악순환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강 건강이 전신 질환에도 영향을 준다고들 하던데 이를테면은 잇몸병과 심장병, 당뇨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잇몸 질환이 심한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고요. 네네. 당뇨병 환자분들도 잇몸 염증이 잘 생기면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입안의 만성 염증이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올려서 만성 질환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뇌건강, 치매와의 연관성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입속 염증이 온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또 한 가지 이제 구강위생이 폐렴 같은 질병과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누워 지내시는 어르신들 경우에는 입안을 깨끗이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흡인성 폐렴 위험이 줄어든다고 들었어요. 근데 실제 사례가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네네. 흡인성 폐렴은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많은 침 등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서 발생하게 되는 폐렴인데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면 폐렴의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한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네. 실제 한 연구에서는 요양원 종사자들에게 체계적인 구강 위생 교육을 했더니 폐렴 발생이 무려 약 31%나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와, 31%나 폐렴이 줄었다니까 대단한데요? 네, 네네. 그렇죠. 입안을 깨끗이 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구강 건강을 지키는 게 영양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만성 질환을 관리해 줄 뿐만 아니라 폐렴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얘기만으로도 칫솔질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치아를 잘 닦고 입안을 깨끗이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 단순히 충치 예방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과 삶의 질,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강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은 특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네.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올바른 칫솔질입니다. 네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루 최소 2번, 그 중에서도 특히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치아를 닦아주세요. 네. 이때도 그냥 닦는 것은 아니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닦아주셔야 됩니다. 네. 올바른 방법, 충분한 시간. 네. 네. 두 번째는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네네.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를 완벽하게 닦을 수가 없어요. 하루 한 번 이상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음식 찌꺼기를 꼼꼼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할 것. 네. 네. 세 번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입니다.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검진과 함께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잇몸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네.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도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로는 틀니와 임플란트 관리입니다. 네네. 틀니 사용하시는 분들은 식사 후 또는 주무시기 전에 틀니 세척을 꼭 해주시고요. 주무실 때는 반드시 틀니를 빼서 잇몸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서 틀니가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필요시 조정 또는 수리도 필요하고요. 임플란트 역시 자연 치아를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꼼꼼한 칫솔질과 치실, 치간 칫솔 사용을 필요로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틀니나 임플란트에도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챙기셔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다섯 번째는 구강 건조 예방이 중요합니다. 네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입이 마르기가 쉽거든요. 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약을 먹게 되는데 또 이 약들이 입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입이 건조해지면 구취가 심해지고 치아 뿌리 충치나 잇몸 염증 역시 심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입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드시거나 필요할 때 무설탕 껌을 씹어서 침이 나오게 하거나 침 분비를 촉진하는 마사지를 하거나 네. 심한 경우에는 치과에서 구강 건조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강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는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네네. 흡연, 과도한 음주 모두 구강 건강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흡연은 구강 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잇몸 염증을 악화시키고요. 음주 역시 입안을 건조하게 하는 것은 물론 구강암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 요약하자면은 칫솔질 잘하기, 치실 치간 칫솔을 사용하고 정기 검진 받고
플리와 임플란트 관리를 잘하고 또 입이 마르지 않게 하기, 더불어서 담배와 술 멀리하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음식 골고루 먹기도 중요합니다. 네, 네. 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을 충분히 드시면 구강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네, 달고 부드러운 음식만 골라 드시지 말고 치아로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챙겨주세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무척 간단하지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군요. 자, 그렇다면은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좀 배워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이미 오랜 세월 본인만의 방법으로 칫솔질을 해오셨을 거예요. 네네. 네,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배워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칫솔질 함께 해볼까요? 네. 네, 먼저 올바른 칫솔 선택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칫솔 머리가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좋고요. 칫솔 모가 부드러운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는 칫솔 머리가 굉장히 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칫솔 머리가 작은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것이 좋고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세요. 다음 치약은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시되 완두콩 크기 정도만큼 짜서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치약을 듬뿍 짠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거품이 많이 나서 세척이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고요. 물로 더 많이 헹궈내야 해서 오히려 불소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칫솔질 자세를 보겠습니다. 칫솔을 45도 정도로 기울인 후에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에 댑니다. 네. 네, 그리고 가볍게 진동을 주듯이 작은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 주세요. 작은 원을 그리듯이 둥글게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치아와 잇몸 사이의 치태가 잘 제거됩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꼼꼼하기가 포인트겠군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옆으로 쓸듯이 강하게 문질러서 칫솔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 치아의 표면이 마모되거나 잇몸이 내려앉을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 자리에서 10번 정도 짧게 문질러 준 뒤 옆으로 이동해서 닦아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치아 하나당 10번씩 전체 3분 이상 닦아주세요. 네, 치아 겉면을 다 닦았다면 이젠 안쪽을 닦을 차례인데요. 안쪽은 칫솔을 넣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잇몸선을 따라서 꼼꼼하게 닦아주고요. 앞니의 안쪽은 칫솔을 세워서 조심스럽게 문질러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금니에 씹는 면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앞뒤로 쓱쓱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물이 끼어있지 않도록 신경 써서 닦아주세요. 네,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대충 닦아왔었구나라고 반성도 되네요. 네, 이렇게 꼼꼼히 닦다 보면 3분은 금방 지나가겠죠. 네, 칫솔질을 하면서 타이머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분도 닦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맞아요. 한참 닦았다고 생각했는데 시계를 보면 1분밖에 안 됐네. 그리고 더 닦아야 되겠네. 그럴 때가 많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칫솔질을 마치셨다면 치실 또는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를 추가로 닦아주세요. 치실과 치간 칫솔 이걸 사용해 주시고요. 여기에 혀 클리너나 칫솔을 이용해서 혀도 살살 닦아주시면 입냄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혀도 꼼꼼하게 닦아주는 게 좋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중요한 점은 칫솔머는 벌어지면 과감히 버려주세요. 네, 2, 3개월 사용한 칫솔은 새 칫솔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칫솔 질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속 세균이 증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칫솔질 꼭 잊지 마세요. 네네. 자기 전 칫솔질 필수. 저도 꼭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많이 쓰는 구강용품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전동 칫솔과 워터픽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사용도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전동 칫솔은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전동 칫솔은 특히 손목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네. 하지만 또 전동 칫솔이라고 무조건 잘 닦이느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올바른 사용법을 지킬 때 효과적입니다. 네. 네, 전동 칫솔 역시 종류가 참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칫솔모가 자동으로 진동하거나 회전을 하게 됩니다. 네, 사용법의 핵심은 이 칫솔모를 치아에 갖다 대기만 하고 문지르지 않는 것인데요. 네, 전동 칫솔은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 치아에 순서대로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의 치아에 2, 3초씩 갖다 대주고 다음 치아로 이동하세요. 네. 물론 이때 힘을 줄 필요도 없고요. 살짝 대고 두시면 됩니다. 네. 네, 전동 칫솔에 따라서 타이머가 있어서 2분 후에 알려주기도 하고요. 압력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세게 누르면 불빛으로 알려주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전동 칫솔의 사용법을 확인한 후에 사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네네. 저도 전동 칫솔을 사용해 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문지르고 있더라고요. 네. 습관처럼. 네. 네네. 맞아요. 네, 습관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네네. 네, 하지만 전동 칫솔이 움직이고 있는데 또 왕복으로 문지르게 되면 오히려 치아가 마모되거나 잇몸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네네.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할 점은 칫솔모를 치아와 잇몸 경계에 놓아주는 것. 네, 이건 수동으로 칫솔질 할 때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잇몸 라인을 따라서 전동 칫솔을 가져다 대면 됩니다. 네네. 네, 또 전동 칫솔도 칫솔모 교체 주기는 평균 3개월입니다. 네. 일반 칫솔과 교체 주기가 동일하니까 꼭 챙겨서 교체해 주세요. 또 전동 칫솔과 일반 칫솔 모두 칫솔질 후에는 칫솔을 잘 세척하고 잘 건조시켜서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네. 다음은 구강세정기인데요. 흔히 워터픽이라고 부르는 물 분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워터픽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워터픽을 쓰면은 치실을 안 써도 된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사용법을 몰라서 헷갈린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워터픽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건지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죠. 워터픽은 고압의 물줄기로 치아 사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치실 사용이 어렵거나 교정장치나 임플란트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잇몸 마사지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사용법도 좀 알려주세요. 그 워터픽이 고압의 물줄기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물줄기가 튀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때에는 세면대에서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입을 반쯤 담은 상태에서 사용해야 물이 튀지 않습니다. 네. 네, 물이 입안에서 돌다가 아래로 흘러나오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처음 사용할 때는 가장 약한 수압으로 시작해 보세요. 네. 갑자기 센 물줄기를 쓰면 잇몸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네, 익숙해지면 조금씩 강도를 높여서 사용할 수 있지만 너무 강한 압력은 피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도대체 그 물줄기를 어디다 갖다 대야 할지 치아 사이의 공간, 그 공간에다 물줄기 대는 게 맞는 건가요? 치아와 치아 사이 잇몸 경계에 90도로 워터픽 노즐을 대고 한 자리당 2초 정도 물을 분사합니다. 네. 그리고 천천히 다음 치아 사이로 이동하면 되고요. 위아래 구석구석 돌아가면서 싸주시면 됩니다. 네네. 네,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물로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고압 세척기로 세차를 하듯이 물줄기로 음식물 찌꺼기를 밀어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용한 후에는
기기에 물통을 비우고 말려서 보관하시면 위생적인 보관이 가능합니다. 네. 네, 또한 워터픽만으로는 치아 표면에 붙은 치태를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칫솔질 후에 사용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네. 네, 특히 손 사용이 어렵거나 치실 사용이 불편한 분들의 경우에는 전동 칫솔과 워터픽이 훌륭한 대안이 되기 때문에 설명드린 대로 안전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색다른 구강 건강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해요. 바로 입체조라고 하는데요. 한지영 교수님, 입체조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입체조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구강 근육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구강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어르신 맞춤 운동인데요. 씹는 힘, 삼키는 힘, 말하는 힘, 침 나오는 기능 등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네. 구강 기능을 건강하게 해주는 체조라고 하니까 어떤 운동인지 궁금해요. 예, 입 주변의 근육과 혀, 턱 관절을 자극해서 구강 기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음식 섭취에도 도움이 되고 발음과 삼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화면 보시면서 함께 따라해 보세요. 저와 서혜원 원장님도 같이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먼저 가볍게 준비 운동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심호흡부터 해보겠는데요. 네. 양팔을 벌려서 코로 크게 숨을 들이쉬고 양팔을 배꼽 쪽으로 모으며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네, 다음은 목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면을 바라보다가 목을 부드럽게 돌려서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네, 다시 가운데로 돌아와서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 왼쪽을 봅니다. 네, 다시 가운데로 오시고요. 목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주세요. 네, 다시 반대로 왼쪽으로 기울여 줍니다. 목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니까 개운해. 개운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계속 목 스트레칭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 주세요. 네, 숙인 고개의 목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어깨를 바라봅니다. 다시 가운데를 봐주시고요. 이제는 반대쪽으로 왼쪽 어깨를 봐주세요. 네, 다시 앞을 보시고요. 네, 이제 어깨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깨를 하늘 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툭 떨어뜨려 주세요. 으쓱, 툭. 네,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다시 정면을 바라봤다가 이제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다시 가운데로 돌아왔다가 반대쪽,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칭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입체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침이 잘 나오게 하는 운동입니다. 침이 잘 나오게 하는 운동이라고 하니까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네, 이 운동은 입을 벌리고 하겠습니다. 네, 입을 크게 벌린 후 혀를 앞으로 내밀고 혀를 코끝을 향해 끌어올려 줍니다. 다음으로 혀를 반대쪽 턱끝을 향해 내려줍니다. 그리고 입술 오른쪽 끝으로 혀를 보내줍니다. 반대로 왼쪽 끝으로 혀를 보내서 움직여주세요. 네, 저는 벌써 침이 고였습니다. 네. 네, 보기에 따라 웃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입마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입을 다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입을 다물었을 경우에는 혀를 윗입술 안쪽으로 올리고 올린 상태에서 잇몸 끝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네, 다음은 아랫입술 안쪽으로 혀를 내린 후에 내린 상태에서 잇몸 끝을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려줍니다. 이건 좀 더 자신 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입을 다문 다음에 혀를 오른쪽에 대고요. 돌려주세요. 그리고 왼쪽 볼에 대고 돌려주세요. 그 다음 다시 오른쪽에 대고 혀로 볼을 꾹꾹 밀어주세요. 다시 왼쪽 볼에 대고 꾹꾹 밀어주면서 자극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침분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요. 입에 침이 엄청 고이는데요. 네, 네. 목이 건조하신 분들도 입체조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씹는 힘을 기르는 운동을 해볼게요. 입체조로 씹는 힘도 기를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오, 네네. 네, 입술의 힘을 길러주는 운동이고요. 볼을 최대한 부풀렸다가 볼을 최소한으로 오므려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을 최대한 부풀렸다가 오므려 주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입술, 혀, 볼 스트레칭입니다. 네. 네, 입을 크게 벌리고 아 하신 후 예, 혀를 윗 앞니의 뒤쪽에 붙이고 어금니를 붙여주세요. 다음에 하고 소리를 내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뭔가 득음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 맞아요. 네, 네. 다음 운동의 경우에는 우리 이지연 아나운서님께서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에, 이, 오, 우를 크게 입 모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네. 이, 아, 에, 이, 오, 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이, 아, 에, 이, 오, 우. 네. 이건 정말 제가 방송할 때 수시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좀 소리를 크게 해야 되지 않나요? 네, 크게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근육을 많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네. 네. 다음은 삼키는 힘을 기르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네네. 네, 삼킬 때 사용되는 근육과 목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인데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연습이 반복되다 보면 삼킨 근육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살에 걸리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오, 삼키는 것도 근육이 필요하군요. 네.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았는데요. 네, 오. 맞습니다. 네, 삼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은 먼저 입을 다물고 코로 크게 숨을 들이쉬고 숨을 멈춘 다음 침을 꾹꺽 삼킵니다. 네, 잠시 멈췄다가 입을 벌리고 네,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다음은 또 입을 벌리고 하는 운동인데요. 앞에서 해봤던 동작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앞으로 내밀어서 코끝을 향해 올립니다. 다시 반대로 혀끝을 턱끝 아래로 향해서 내려줍니다. 이제 혀를 오른쪽 끝으로 내밀었다가 반대쪽으로 내밀어 봅니다. 와, 저는 온몸이 긴장돼요, 지금. 설명을 들으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혀가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꾸준히 반복하면 좋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말하는 힘 기르는 운동입니다. 말하는 힘 왠지 솔깃해집니다. 네. 네, 네. 네, 말하는 힘이라고 하면 발음하는 근육의 힘인데요. 네. 입 주변의 근육과 혀를 동시에 단련시킬 수 있는 발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것도 우리 이지연 아나운서님께서 더 잘해주실 것 같지만,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이 입 근육과 혀를 아주 강하게 힘을 주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네, 파가 아니라 파. 파. 예, 맞습니다. 타. 그 다음
나 할 때는 혀의 힘을 천장에 아주 세게 밀어주세요. 라, 파, 타, 카, 라. 라.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파, 타, 카, 라. 라. 네, 확실히 두 분 다 말씀을 많이 하는 직업이셔서 발음이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제로 발음 연습은 인지 자극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입으로 소리 내는 것 자체가 두뇌 운동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혼자 계실 때도 모음 발음이나 혀꼬아 발음하기 연습 같은 걸 하시면 뇌에도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노래 부르기라든가 큰 소리로 책을 읽는 것 같은 게 치매 예방에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같은 입지죠. 네네. 지금 소개해드린 입체조 동작들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틈날 때마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 있지만 계속 해주다 보면 입 주위의 근육이 탄탄해지고 침 분비도 좋아져서 입안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무엇보다 씹고 삼키는 능력이 유지되면 영양 섭취가 잘 되기 때문에 전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입체조를 열심히 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또 어떤 걸 배워두면 좋을까요? 네, 지금부터는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손가락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손을 많이 움직이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연관이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피아니스트나 장인들처럼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의 사람들은 치매에 잘 안 걸린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네. 즉 손가락과 손을 많이 움직이면 뇌 넓은 범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손가락과 뇌가 이렇게 관련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원장님 알려주시는 운동 열심히 배워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얼른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로 뇌혈류를 늘려주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엄지손가락 운동법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네. 엄지손가락은 다양한 손동작에 반드시 필요한 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동작 수행이 어려워지는데요. 엄지손가락만 잘 움직여 주셔도 혈액이 뇌로 잘 전달됩니다. 네네. 첫 번째로 엄지손가락 구부리기 자극법입니다. 네. 의자에 등을 펴고 앉아서 겨드랑이와 팔꿈치를 옆구리에 딱 붙여주시고요. 앞으로 나란히 포즈를 취해주세요. 네. 양손 모두 주먹을 쥔 채 엄지손가락만 위로 뻗어주세요. 네. 그 다음 숨을 내쉬면서 엄지손가락의 첫 마디만 구부릴 건데요. 네. 네, 구부릴 수 있을 만큼만 천천히 확실하게 구부려주세요. 네. 그 다음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위로 뻗어줍니다. 양손 동시에 10번 반복해줍니다. 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을 구부렸다 펴니까 확실히 자극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다음은 엄지손가락 터치 자극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자에 등을 펴고 앉아 겨드랑이와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양 손바닥을 정면을 향해 벌립니다. 다음은 엄지와 검지의 안쪽, 중지의 안쪽, 약지의 안쪽, 새끼손가락의 안쪽 순서대로 차례로 터치하고 새끼손가락까지 닿으면 다시 반대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양손 동시에 5번 반복해줍니다. 네, 이렇게 손끝에 감각을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열심히 운동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운동도 왠지 도전해보고 싶어지는데 혹시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운동이 있을까요? 오, 좋습니다. 네. 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손만 사용하는 것보다 머리와 몸을 동시에 쓰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네네. 간단한 수학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네. 제자리 걸음을 하시면서 네. 100에서 7을 빼고 뺀수에서 또 7을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오. 계속해서 빼주세요. 나 숫자 약한데. 해보겠습니다. 네. 100, 93, 86, 79, 72, 65, 58, 오. 51, 44, 37, 와. 30. 이거 네.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오, 네네.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100에서 100에서 네. 시작. 100, 93, 93, 86, 79, 72, 65, 58, 51, 44, 어. 37, 30. 네. 쉽지 않은데요? 네. 네네. 보기엔 쉬워 보여서 네네. 이게 무슨 운동이 되나 싶으실 텐데요. 네네. 막상 해보면 머리와 몸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뇌에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운동법입니다. 네네. 지금 영상 보면 앉아 계시다면 바로 일어나셔서 네.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또 넓은 공간도 필요하지 않고 네. 효과까지 좋고 네. 어르신들도 바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옆 사람과 같이 누가 빨리 하나 네. 대결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네. 추천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번 입체조도 해보시고 손가락 운동도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입도 건강해지고 머리도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구강 건강이 단순히 치아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치매와 노쇠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각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구강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이라는 점입니다. 네네. 건강한 치아를 오래 유지하면 음식을 잘 드실 수 있고 전신 건강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치아를 많이 상실했다고 해도 틀니나 임플란트 등의 치과 치료를 통해서 씹는 기능을 꼭 회복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구강 건강을 통해 전신 건강을 지킨다면 건강 수명이 80세를 넘는 날도 곧 다가올 것입니다. 네, 구강 관리라고 하면 특별한 것일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들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를 제대로 닦는 3분, 치실하는 1분, 입체조하는 5분, 이러한 짧은 시간들을 꾸준히 반복해주면 노년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것들 그냥 보고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건강한 구강이 곧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구강 관리가 건강 장수를 위한 소중한 연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칫솔질 한 번, 치실 한 번, 운동 한 번이 모여 내일의 건강을 지킨다는 말이 특히 와닿는데요.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이 시간 시청자들, 건강한 구강이 건강한 100세를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치매 제로, 노쇠 제로를 향해 열심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서현 원장님 그리고 한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